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인터넷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맞아서 역시 이제 고정 패널로 자리 잡았나요? 저희 아내를 모시고 또 독해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이 newsella.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지문을 골라봤는데요. 아직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무료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글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Juneteenth celebrations commemorate final end to slavery. 자, 이 Juneteenth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글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 Juneteenth celebrations라고 하면은 Juneteenth를 기리는 것, 기념하는 것, 축하하는 것. 이것이 노예제도의 slavery, 노예제도의 마지막 종말을 이제 기념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Happy Juneteenth Day라고 사람들이 이제 가두 행진을 하고 있네요. 뉴욕 타임즈가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 글이고요. 글이 조금 기네요. 아마 끝까지 못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The news of freedom came late to more than 250,000 enslaved black people in Texas. 해방이라는 소식이 조금 늦게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늦게 왔는데 25만 명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흑인들, 텍사스에 살고 있던 그 흑인들에게는 조금 늦게 왔었습니다. 그렇죠. 소식이 좀 늦게 전해진 거죠. enslaved people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게 요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slave라는 표현을 요새 조금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slave라고 하면은 사람을 지칭할 때 slave라고 지칭을 하면 이 사람은 노예다라고 말을 하면 마치 그 사람의 하나의 속성이나 그 사람을 이제 정의하는 것이 이 노예로서 정의가 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노예이기 전에 인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nslave라고 하면 slave의 동사형이죠.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enslaved person, enslaved people이라고 하면은 노예로 이제 종속이 된 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서 slave보다 약간 더 인간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특히 신문 기사 같은 데서 slave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enslaved people, enslaved person 이런 표현을 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On June 19th, 1865, more than 2 years after President Abraham Lincoln issu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freeing the enslaved in Confederate states, Major General Gordon Granger stood at the headquarters District of Texas in Galveston and read General Order Number 3. 역사 얘기가 벌써부터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1865년 6월 1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줄표가 나왔어요. 줄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직감할 수 있겠는데요. 2년이나 더 지났는데 무슨 이유로 2년이 지났냐 하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Emancipation Proclamation이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으면은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노예 해방 선언 그것을 발표한 이후로 2년도 더 지난 후에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이제 현재 분사 freeing이 나왔으니까 Emancipation Proclamation의 내용을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네요. Emancipation Proclamation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Confederate States에 있었던 enslaved 된 사람들을 자유로이 놓아주었다. free는 동사로 쓰였을 때 자유롭게 만들다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노예 해방 선언문이었는데 역시 the enslaved라고 하면은요 형용사 앞에 the 부정관사 the가 이렇게 붙으면은 집단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집단 명사가 되죠. 그래서 복수가 되고요. 그리고 Confederate States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옛날에 남북 전쟁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서 싸웠었는데 이제 내전을 했죠, 미국에서. 그때 남부에 있는 주들을 갖다가 이 Confederate States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 합중국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잖아요. 그때 남부군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였죠, 사실. 이제 그 연방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연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남부에 있던 그 주들을 바로 The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Confederate States는 남부의 그 주들을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자,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2년이나 더 지난 시점인 바로 이 날에 Major General Gordon Granger, Major General은 이제 아마 육군에서 계급인 것 같은데 제가 계급을 우리말로는 잘 모르는데 General은 일단 장군이겠고요. Major General은 한 소장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 2계단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Gordon Granger라고 하는 이 Major General이 서 있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Headquarters District of Texas. 텍사스 주의 Headquarters는 본부죠. 본부. 이렇게 군대에서 지휘를 하는 지휘관이 보통 있는 그런 곳을 Headquarters라고 하고 언제나 끝에 S가 붙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또 Galveston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이 General Order Number 3, Order는 명령이고 General Order니까 무슨 일반 명령, 보통 명령 뭐 이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군에서 내리는 그런 명령의 이름이게 되겠고요. 명령 제3호 뭐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낭독을 했다, 읽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he people of Texas are informed that, in accordance with a proclamation from the executive of the United States, all slaves are free.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은 안내를 받았다. 다음에 대해서 in accordance with 했으니까 뭐에 따라서란 뜻이죠. 그래서 proclamation 선언이죠. 그런데 선언에 따라서 근데 어떤 선언이었는지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From the executive of the United States라고 했으니까 행정부의 수반이란 뜻으로 executive가 쓰인 거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선언된 거에 따라서 텍사스의 사람들이 안내를 받았는데 그 안내받은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all slaves are free라고 나옵니다. 모든 노예는 이제 자유롭다. 네. Black people who heard the news erupted in celebration. 이 소식을 들은 흑인들은 erupt 하면은 폭발한다라는 의미죠, 동사로. 특히 화산이 폭발한다 뭐 이럴 때 보통 erupt라는 동사를 쓰는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환호를 지른다 이런 말을 할 때도 erupt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erupt in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많이 쓰이는데 erupt in celebration이라고 하면은 축하를 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아주 큰 소리로 환호를 하며 축하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They spent that night singing and shouting, remembered Pierce Harper, a formerly enslaved woman in 1937, according to slave narratives, interviews collected by the Work Projects Administration. They weren't slaves no more, Harper said. 그 지금 앞에 얘기한 black people를 말하는 거겠죠. they는. 네. 그래서 그 흑인들은 그날을 spend something 하고 ing가 나오면 그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흑인들은 그날 밤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날 밤을 보냈다.
그렇게 피어스 하퍼라는 분이 회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피어스 하퍼라는 분을 다음 문장에서 컴마를 사용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formerly 과거에 노예였던 여성인데 이분은 1937년에 이 다음과 같은 according to 표현이 또 나왔죠. 그 slave narratives라는 그런 어떤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냐면 뒤에 by the Work Projects Administration 이라는 어떤 기관에 의해서 수집된 인터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분의 인터뷰가 그 인터뷰에 따르면 이분께서 1937년에 이렇게 이날을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흑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 하퍼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ver since, African Americans across the country have marked that day of independence with a holiday known as Juneteenth, and they were preparing to do so again when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June 10th that he plans to resume holding political rallies in Tulsa on June 19th. Tulsa is the site of one of the worst episodes of racial violence in American history, the 1921 Race Massacre. 네. Ever since라는 표현은 그 이후로 줄곧 쭉 뭐 이런 뜻이고요. 자, African Americans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흑인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그동안 여러 번 좀 바뀌어 왔고 좀 진화를 해왔는데요. 요새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 African Americans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PC라고도 하죠. Politically Correct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점잖으면서 누가 들어도 이렇게 특별히 기분 나쁘거나 언짢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는 black people이나 blacks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표현들도 역시 요즘도 쓰긴 쓰고요. 이렇게 꼭 나쁜 표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기사 같은 신문 기사나 잡지나 이런 데서 조금 정중하게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African American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across the country는 전국적으로 이 날을 mark that day, 어떤 날에 대해서 mark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날로 지정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날을 that day of independence니까 이 해방의 날을 어떻게 지정했냐면은 with a holiday known as Juneteenth. Juneteenth라는 명절 혹은 휴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왔습니다. And they were preparing to do so again.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그렇게 할 준비를 했는데 when president 자 앞에 절이 하나 나오고 when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절이 또 나왔죠. 이렇게 됐으면은 앞에 거 A, when, B 이렇게 돼 있는데 A를 하고 있을 때 B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기술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흑인들이 올해도 이제 이 날을 기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resume holding political rallies. political rally는 전당대회 같은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자기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그런 모임인데 rally는 약간 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흥을 북돋는 약간 그런 대회 이런 걸 rally라고 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이 political rally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동안은 못 하다가 이제 코비드-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못 하다가 이제 새로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마침 6월 10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털사라고 하는 곳에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도시죠.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에서 6월 19일에 이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Juneteenth가 되는 날이죠. Tulsa is the site of one of the worst episodes of racial violence in American history. 에피소드는 한 사건,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Racial violence는 인종 문제에 관련된 폭력, 폭동. 그래서 인종 폭동 사건,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가장 최악의 사건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털사에서 일어났다. 사이트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런 장소였다.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The 1921 Race Massacre, 1921년에 Race Massacre라고 불리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Massacre는 뭐라고 번역하지 우리말로? 대량 살상 그렇네요. Race Massacre는 우리말로 대량 살상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학살, 그렇죠? 학살이요. 학살. 그래서 인종 학살이 있었죠. 1921년 인종 학살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 사건의 공식적인 이름인가 봐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HBO에서 그 왓치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꽤 유명한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이 사건이 아주 정면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도 처음 알았었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랬는데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쉬쉬하다가 백인들 사이에서도 쉬쉬하고 흑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쉬쉬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인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치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The announcement that Trump would hold a political rally on Juneteenth in a city where as many as 300 black people were killed by white mobs shocked some historians. 이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를 6월 19일에 열 거라는 그 발표가 근데 어디에서 여냐면 그 뒤에 이제 인원 city 하고 설명이 나오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300명이나 되는 흑인이 살인을 당한 곳이고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면 백인 mobs라고 하면 폭도라고 폭도 봅니다. 백인 폭도들에 의해서 300명이 되는 그렇게 많은 흑인들이 죽은 그런 곳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그 발표 The announcement가 여기서 이제 주어져 The announcement shocked some historians. 그래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가 몇몇 그 역사학자들을 충격을 몇몇 역사학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흑인들이 대량 살상을 당한 곳에서 흑인들의 해방을 지금 기념하는 날, 그곳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흑인들한테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약간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행동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그런 행동이죠.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as many as라고 나오면은 as more as 하면은 얼마 뭐만큼 많은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많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이 상한치를 갖다가 추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s many as 300 black people 이러면은 많게는 이제 estimate이 뭐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추정했을 때 이제 최대 추정치가 이 정도까지도 되는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많게는 300명까지도 죽었다고 이제 알려진 이 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It's almost blasphemous to the people of Tulsa and insulting to the notion of freedom of our people, which is what Juneteenth symbolizes, said Celilian Green. 이름이 어렵네요. Celilian Green, a historian, poet, lawyer, and author of the book
a bridge, the poetic primer on African and African American experiences. 자, blasphemou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종교에서 신성 모독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신에 대해서 혹은 뭐 아주 이렇게 성스러운 그런 물체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을 하는 거를 갖다가 blaspheme이라고 하거든요. 동사로는 blaspheme이라고 하고 형용사로는 blasphemous라고 하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종교는 아니니까 신성 모독은 아니겠고 굉장히 모욕적인, 모독적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무슨 신을 이렇게 모독하듯이 그 정도로 아주 모욕을 받았다는 뜻이게 되겠어요. 그 모욕의 정도가 그렇죠. To the people of Tulsa. 그래서 털사라는 하는 우리말로는 툴사라고 보통 쓰는 것 같은데 이 도시의 사람들, 이 주민들한테는 그 정도로 아주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insulting도 역시 blasphemous하고 비슷한데 insult는 남에게 모욕을 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형이 insulting인데 아주 모욕적이었다. 어디에 모욕적이냐면은 to the notion of freedom. notion은 생각, 아이디어하고 같은 뜻이겠고요. 우리 our people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흑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흑인들, 우리 사람들 이 뭐라고 할까? 백성이라고 그러면 웃기고 좀 이상하고요. 주민도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그 같은 인종을 가지고 있는 흑인들에게 있어서 흑인들의 자유라는 그 개념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언행과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하고 위치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죠. 근데 위치가 뭐를 꾸며주냐 하면은 선행사가 어딘지 봅시다. 의미상으로 원래는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선행사인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영어에서도 역시 글을 쓸 때 가능하면 이렇게 선행사를 앞에다가 놔두고 그 뒤에 줄줄줄이 붙고 위치가 나오는 거를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어민들도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notion 그렇네요. Notion of freedom of our people 전체가 위치에 걸리겠네요. 이 freedom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Juneteenth라는 날이 의미하는 바다. symbolizes는 symbol은 기호라는 뜻이도 되고 아니면은 상징 그렇죠. 그래서 상징하는 바다. stand for 라는 동사구로도 쓸 수 있겠고요. stands for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symbolizes 라고 이 Sir Lillian Green이라는 분이 말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설명이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역사가이자 시인이자 또 변호사이자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데 책의 이름은 A Bridge, the Poetic Primer on African and African American Experiences 라고 했어요. 다리, a bridge, 그리고 the poetic primer. 자, 이 primer라는 단어가 primer라고도 있고 primer라고도 있는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벽에다가 빨간색 벽에다가 무슨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고 싶으면은 빨간색 페인트 위에다가 노란색 페인트를 덧칠을 하면은 색깔이 어떤 색이 나올까요? 약간 노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주황색 같은 색깔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애벌로 이렇게 덧칠 같은 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흰색으로 이제 그때 칠하는 페인트를 바로 프라이머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프라이머라고 읽지 않고 프리머라고 읽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교과서 중에서도 이렇게 초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보는 교과서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문 기초 영어 있고 그다음에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성문 기초 영어가 바로 primer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울 때 보는 교과서, 굉장히 초보자를 위해서 써놓은 책을 갖다가 prim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frican and African American Experiences라고 했으니까 African Experiences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경험이 되겠고 African American Experiences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경험이 되겠어요. 이게 조금 다르죠. African American이라고 그러면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고 African Experiences는 아프리카에서 직접 온 사람들이겠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적인 무슨 초본 교과서 약간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썼나 봅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m speechless. That day is the day those people in Texas found out they were free. The juxtaposition of the massacre of black people and Juneteenth, the delayed notice you're free, is outrageous. Juneteenth symbolized our freedom. speechless라는 말은 이제 너무 놀래서 할 말이 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을 아주 받아서. 황당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6월 19일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those people in Texas, 텍사스에 있던 그 사람들, 그 흑인들이 알게 된 날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 날이냐면 they were free, 이제 자유롭다는 거를 안 날입니다. 그 다음에 juxtaposition은 대조라는 뜻이죠.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예. 맞나요? juxtaposition이라고 하면요,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종이가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 이렇게 덧대게 천 같은 거를 갖다가 천이 두 조각이 있는데 덧대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도록 그런 걸 juxtaposi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좀 비유적으로 쓰인 거죠. 예, 실제로 무슨 천이나 종이나 뭐 이런 거를 겹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두 사건이나 두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갖다 대어서 이렇게 그 서로의 이런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대조를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와 뭐가 대조가 되냐면 of 뒤에 이제 두 가지 대조되는 그 대상이 나오죠. 하나는 the massacre of black people, 그리고 and Juneteenth. 그래서 하나는 흑인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과 그 다음에 6월 19일이라는 날, 6월 19일이라는 날에 대한 설명이 뒤에 콤마로 나옵니다. The delayed notice you're free. 그 날도 한 2년 정도 늦은 그 앞에 내용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텍사스 사람들한테 그 사실이 알려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늦게나마 소식을 받은 날이죠. 늦어진 어떤 소식이었는데 이제 흑인들이 자유라는 그 늦어진 소식이 전해진 6월 19일. 그래서 이 두 날짜가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대비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되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어는 the juxtaposition이고 그게 is outrageous 하다는 거죠. outrageous는 참을 수 없이 너무 화가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대량 학살을 당한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2년 후에서야 실제로 노예 해방이 된 2년 후에서야 해방이 됐다는 사실도 되게 억울한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가 정말 화가 난다는 뜻인가요? 여기 아까 그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아까 race massacre가 있고 네. Tulsa is the site of one of 그렇죠. Tulsa 이 race massacre는 이 June 19th하고 일단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상관이 이거는 없죠. 이제 그 장소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렇죠. 거기서 그 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네. 그것과 그다음에 날짜가 이제 Juneteenth인 것이 두 개가 이제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그 거죠. 장소라는 것과 예. 아, 그래서 Massacre of Black People 하고 이 Tulsa Massacre 하고 Juneteenth가 이렇게 오묘하게 겹치면서 그리고 The Delayed Notice You Are Free 이건 Juneteenth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고 그것이 아주 정말 화가 치밀게 한다 뭐 이런 거죠. 치밀게 한다. Juneteenth symbolized our freedom. 6월 19일은 우리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예. 상징했었는데 지금 그 상징의 의미를 되게 흐려놓았다는 의미에서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예, 이 상징해 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질문을 했던 이유는 예. 원래 그러니까 적스타포지션이라는 그런 표현을 봤을 때 두 가지 어떤 일을 대비시킨다는 의미에서 약간 대조라고나 그러니까 다른 거를 비교를 할 때 저희가 대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극명하게 하나는 해방됐고 하나는 흑인들이 많이 죽은 날이니까 두 개의 의미가 하나는 기뻐한 날이고 하나는 슬픈 날이라는 의미에서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준틴스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의미의 그 설명구가 나와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juxtaposition은 꼭 대비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두 가지 사건을 바로 옆에다가 갖다 대놓고 그거에 그렇죠. 두 가지를 갖다가 옆에다가 아까 이렇게 겹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놓는다는 점이 더 중요하지 이게 꼭 다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잠시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보는 역시 Learner's Dictionary를 한번 찾아볼게요. Juxtaposition. To place together in order to create an interesting effect or to show how they are the same or different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같은 점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점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갖다가 옆에다가 나란히 놓고 보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냐면 예. 어쨌든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어떤 흑인의 학살이었다면 그 다음에 의미하는 바는 해방이라는 의미니까 좋은 쪽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굳이 바로 설명으로 2년 그렇죠. 준틴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물론 해방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사실 그때 뭐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2년 3년 동안 거의 남부의 백인들이 그걸 그냥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노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노예로 부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흑인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던 거죠. 옛날에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글을 읽는 이렇게 문맹도 많았을 거고요. 아마 노예들 중에서는 그 뭐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됐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원래는 자유의 몸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를 갖다가 이 정부의 명을 거역하고 계속 노예 제도를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적인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on June 12th, Trump announced that he would be rescheduling his rally to June 20th.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날짜를 읽을 때는 여기 비록 th 뭐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지만
이거 갖다가 서술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June 12로 읽는 게 아니고 June 12th 그리고 여기도 June 20가 아니고 June 20th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자기의 이 대회를 갖다가 랠리를 리스케줄 하겠다. 스케줄하는 거는 말 그대로 스케줄을 약속을 잡는 건데 리스케줄 하면은 다시 약속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날짜를 재조정한다. 어느 날짜로 했냐면은 6월 20일로 미루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Juneteenth is one of the oldest official celebrations commemorating the final end of slavery in the United States. Celebrations of Juneteenth, which combines the word June with 19th, began in 1866, a year after Granger landed on Galveston Island with more than 2,000 Union troops. Texas slave owners had refused to acknowledge the end of the Civil War and Lincoln's Emancipation Proclamation. Juneteenth라는 날은 one of the oldest official celebrations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날 중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가장 오래된 날 중에 하나다. 어떤 기념이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죠. commemorating부터요. 그래서 뭐를 기념하냐면 final end. 이제 노예제도가 이제 종식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가장 공식적인 기념일 중에 오래된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역사상 뒤에 이제 미국에서 그렇다고 나오죠. 그래서 Juneteenth를 celebrations of Juneteenth. 그래서 Juneteenth를 기념하는 것. 이 행위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여기 또 줄표네요. 네, 줄표를 이용해서 나오죠. 이 날은 왜 이름이 준틴스가 됐냐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combines 결합을 했죠. 어떤 단어를 결합을 했냐면 6월이라는 단어와 19일이라는 날을 결합한 그런 준틴스라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가 celebration이 이제 주어가 되고요. 그 기념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186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1866년이라는 그 해는 해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그때가 어떤 해냐면 1년 후 a year after 뒤에 이제 절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한 행위가 있었고 1년이 지난 시점인 1866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였냐면 Granger라는 앞에 나온 그 소장? 예, 메이저 제너럴이었죠. 메이저 제너럴이었던 소장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좀 찾아볼까요, 진짜? Granger라는 김에? 분이 갈베스톤 아일랜드에 이제 내린 날인데 누구와 함께 왔냐면 2,000명이 넘는 Union Troops. Union Troops도 어떤 특별한 의미. Union Troop이라는 게. 유니언이 이제 북부군을 유니언이라고 불러요. 예. 네네. 그 당시에 이제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부를 유니언이라고 불렀고요. 아니면 그냥 The United States죠, 사실. 그리고 남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nfederate States of United States라고 불러서 보통 Confederacy와 Union, The Union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Union Troops는 북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북부군과 함께 그 장소에 와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노예 해방을 직접 선언하고 난 1년 후부터 그날을 이제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Texas slave owners. 근데 텍사스 slave owner는 이제 had refused. 여기 이제 과거 분사인데 과거 완료 부사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Granger 장군이 그런 공표를 하기 이전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전까지 지금 텍사스에 노예를 가지고 있던 그
소유주들이 계속 그거를 인정하는 거를 거부해 왔다는 거죠. 뭐를 인정하는 걸 거부했냐면 이제 남북 전쟁이 끝이 났고 Civil War는 남북 전쟁이죠. 남북 전쟁의 끝과 그리고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e Civil War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전쟁인데요. 원래 Civil War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그냥 쓰면은 내전이 되겠고요. 내전은 한 나라의 안에서 정부군과 정규군과 정부군과 반군이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걸 보통 내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은 이 미국의 내전 가장 큰 전쟁이었던 이 남북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 그 Major General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이버 사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애를 안 붙였다. Major General. 예, 소장이 맞네요. 소장 영국 육군, 미국 공군의 소장. 그럼 미국 육군은 아닌가? Major General. 예, 소장이면은 별 2개일 거예요 아마. 예. 자, 오늘도 글의 분량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의 독해는 이쯤에서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 말하기나 듣기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읽기와 독해 연습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룬 글을 읽으면서 혹은 다른 영어 공부를 하면서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궁금증이나 영어 선생님께 여쭤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페이지 영어 질문 받습니다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질문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질문 받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한 세트를 이루는 유튜브 채널 코일리다트 러닝 컴퍼니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열독하시고 영어 함께 정복해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